네. 오늘도 노트북에 우리 장세기 기자가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를 아주 크게. 이번에는 저기 아래 취소도. 도메인까지. 그러니까. 예. 근데 도메인은 좀 잘 안 보이네요. 원샷 하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예, 원샷 할 이따가. 때. 그래서 이제 여론 요정을 모셨으니까 여론조사를 좀 알아볼 텐데 또 이마만큼 여론조사가 정치권의 화두가 또 뜨겁게 된 적이 있나 싶은데 맞아요. 지금 사실 여야 모두 후보자 결정에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역선택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되짚어 보면 딱 이 역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학창 시절로 조금 돌아가 볼 텐데 여러분 다들 피구 해보셨죠? 그렇죠. 해봤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면 주장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학교 이제 우리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반을 갈라서 피구 네. 하는 적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만약에 주장이에요. 성지영 기자와 김민호 아나운서가 주장이면 어떤 사람부터 먼저 뽑죠? 일단 그러니까요. 피구를 잘할 사람. 그렇죠. 성지영 기자가 보시기에는 제일 잘할 사람 뽑고 그다음에 김민호 기자가 제일 잘할 사람 뽑고 요게 그렇죠. 우리의 순서대로. 그렇죠. 순서대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지영 기자 팀은 김민호 아나운서가, 김민호 아나운서 팀은 성지영 기자가 뽑아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일 못하는 사람 뽑아야지. 그렇죠. 어느 뽑아가지고 보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죠. 저 같으면 이제 노재필 팀장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그쵸, 다른 사람 그쵸. 영입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로 뽑아주면 가장 약체부터 뽑게 돼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다. 뭐 이해가 쏙쏙 됩니다. 역시 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역선택인데 사실 조사에서 있는 개념은 아니고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 이게 약간 잘못 쓰이고 있어요. 원래는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원래는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를 선택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역선택이라는 말인데 지금 원래 의미는 네, 원래 의미는 그래서 약간 조사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서 약간 조금 이제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전략적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득이 되고 남한테 해가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역선택 이런 그쵸, 말을 쓰는 거군요. 그 최근의 사례 중에 지난 경선 때 그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 투표했던 거 그게 역선택이랑 같은 거죠? 정확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누구한테 물어볼지를 미리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경선 인단 모집합니다라는 문자 받으신 분들 문자도 있고 네. 현수막도 각각 달려 맞아요. 있어요. 네. 매번 페이스북에 엄청 많이 뜨기도 하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처럼 이제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고 국민의힘 관계자인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뭔가 본선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뽑아버려야겠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보수 유튜버라던가 뭐 보수 카톡방 같은 데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는 카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역선택 때문에 뭔가 네.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선택을 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있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이 경선이 약간 흥행하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선택이 있으면 다른 반대 세력에서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디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지지들이 막 달려가서 100명 올 거가 1000명 오고 10,000명 오고 되는 거예요. 이 결집을 우리가 깨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희석된다는 그런 효과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역선택이 지금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역선택한다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석되는 효과도 있고 네. 오히려 경선 자체는 흥행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선인단 모집을 해서 조사하는 거랑 직접 여론조사하는 거랑은 좀 결과가 어때요? 다르지 않아요? 역시 성지영 선배가 똑똑하신데 이제 경선인단은 내가 조사를 당하겠다고 이제 등록을 하는 손 거예요. 뜨는 거잖아요. 네, 나 손 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만이고 20만이고 조직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동원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데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경선인단은 나한테 전화해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손을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든 사람하고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게 역선택의 확률이 더 높겠어요? 손든 사람. 그렇죠. 손든 사람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건 랜덤 1000샘플 갖고 여론조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정말 정말 아주 전략적 투표를 할 정도의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약한 후보를 뽑겠다. 이런 사람은 5명도 안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전화가 오면 아니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뽑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제 엄청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론조사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 보통 몇 명 하죠? 뭐 많게 1,000명 뭐 더 많이도 하잖아요. 2,000명, 네. 3,000명. 근데 우리 유권자가 몇 명이죠? 엄청나죠. 손으로 셀 수 없죠.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너무 많아가지고. 유권자가 몇 명인가요? 4,400만 정도 와, 되거든요. 없네요, 역시. 근데 그 중에 이제 1,000명이면 0.002%예요. 어. 그러니까 영- 만분의 게다가 표본 조사니까 그쵸, 좀 동네. 나의 연령대로 따지면 그쵸. 그중에 더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뽑힐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감이 떨어지길 이렇게 입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이 0.002%로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이런 이제 전략적 선택, 역선택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네. 라이더님이 저희 보고 설명해 주세요. 요정님 하셔가지고 저희가 원샷 카메라니까 원샷을 네. 보고 예.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페르소나 에고님이 기자님 목 안 아프세요? 빠른데 다 이해된대요. 이사나님도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네.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급하게 지금 여러 개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심은정님이 바쁜 시간에 누가 역선택하려고 머리 쓰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예. 이사나님은 근데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허위 조작하면 범칙금 받을 수 있어요 하셨네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호남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도 높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일단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역선택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두 가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거 설명을 먼저 드리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들만 나열해서 너 누구 지지하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40-50% 정도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 50% 중에 20%에서 30% 많게는 30% 정도가 나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명수를 따지면 이제 한 60에서 9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0명이라고 하면 60에서 9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60에서 9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역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역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최재형, 원희룡, 황교안, 하태경 등등 중에서는 나는 홍준표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본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후보랑 붙어서 이 사람의 경쟁력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제일 나은데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서 선택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가시에서 살을 발라내도 발라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역선택을 확인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어떻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와룡님이 여론조사 왔길래 홍준표 후보 눌렀대요. 왜 어떤 이유로 누르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지지하실 수도 있죠. 그럼요. 네. 김보라님은 여론조사 고작 2,000명으로 5,200만 명을 대변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바른길님은 장슬기 기자님 유치원 선생님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심은정님도 그나마 나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겠죠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역선택 조항을 넣냐 마냐를 갖고 사실 굉장히 좀 기싸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는데 결국 정리하자면 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양자 대결을 함께 묻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러면 실제 역선택, 전략적 선택을 방지가 되긴 해요? 아니 진짜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 양자 대결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아니면 뭐 정당 지지 어디를 하냐를 먼저 물어보고 이제 누구를 지지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이 조사들에 대해서 다 반대로 대답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역선택을 하려고 하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저한테 오는 모든 여론조사에 반대로 대답할 것 같아요. 저의 마음과. 네. 네, 그게 되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규모는 사실 알 수 없고 그게 또 여론조사 안에 얼마나 들어올지 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안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오히려 지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선택이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선택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그쵸. 방법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지, 이거를 약간 떨어뜨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선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